지난주에 한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채소 같은 거 절대 안 먹습니다. 고기만 먹으니까 속이 편하고 체중도 빠지고 힘도 나요. 왜 진작 안 알려주셨어요?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요. 대전에 사시는 67살 한승기 님이십니다.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3년 전에 가게를 접으시고 지금은 손주 둘을 돌보며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시는 것처럼 20년 넘게 과민성 대장으로 고생하셨어요. 하루에 화장실을 4-5번씩 가시고 배에 가스가 차서 손주들하고 놀다가도 중간에 화장실로 뛰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한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카니보어 식단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고기만 먹고 채소는 다 끊어라. 이렇게 하면 장이 깨끗해진다.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채소, 과일, 밥 전부 끊으시고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만 드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배에 가스가 확 줄었고 설사도 거의 멈추셨습니다. 우리 한승기님은 확신하셨죠? 아, 나는 원래 고기 체질이었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고기만 먹으면 장이 건강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승기님의 배가 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식단을 계속하시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카니보어 식단이 대단한 인기입니다. 고기만 먹어라, 인간은 원래 육식동물이다, 채소는 독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맞아, 고기 먹으면 힘도 나고 살도 빠지잖아. 나도 채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이 주장을 들었을 때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을 하나하나 논문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독일 넵스터 응용과학대학 연구팀이 카니보어 식단에 관한 전 세계 논문을 모두 모아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딱 9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자기보고식 설문이나 사례보고 수준이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무작위 대조시험은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연구진이 직접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식단을 추천할 수 없다. 영양소 결핍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논문에 쓰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니보어 식단을 둘러싼 주장들이 진짜 맞는지, 왜 많은 분들이 속는지, 그리고 우리 세대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주장이죠. 단백질은 소장에서 다 흡수되니까 대장에는 부담을 안 준다. 그래서 고기만 먹으면 장이 깨끗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백질이 소장에서 흡수된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식사에서도 하루에 약 12g에서 18g 정도의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된 채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양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대장까지 내려간 이 단백질은 어떻게 될까요? 곱게 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장에 사는 세균들이 이걸 분해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썩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페놀, 인돌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황화수소가 뭐냐면요. 계란 썩는 냄새 나는 바로 그 가스입니다. 여기에 니트로소 화합물이라는 발암물질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비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대장에서 발효가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식이섬유나 저항성 전분 같은 탄수화물이 발효되면 부티르산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대장세포의 밥입니다. 대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몸속 독소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아주 소중한 물질이죠. 마치 성벽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적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발효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독성 물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같은 발효인데 하나는 약이 되고 하나는 독이 되는 겁니다. 2026년 크로아티아 장내미생물센터 연구팀이 카니보어 식단을 오래 실천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운데요.
300개가 넘는 대사 경로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단백질 부패와 관련된 경로가 일반 식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뚜렷하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기만 먹는 식단이 장에 부담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장 안에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역학 연구와 동물 실험에서 고단백 식사가 염증성 장질환과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라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소화 안 된 단백질이 대장으로 넘어와서 부패가 늘고 그 산물이 대장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해로운 부패 산물을 줄여주는 게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채소와 통곡물입니다. 대변으로 나가는 전분이 많을수록 대장 안에 암모니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채소와 통곡물이 고기의 부패 산물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니보 식단은 이 방패를 통째로 버리는 거죠. 독은 늘려놓고 방패는 없애버린 셈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승기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기만 먹었더니 배가 편해졌다. 설사도 멈추고 가스도 안 찬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포드맵입니다. 포드맵이 뭐냐면요. 우리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특정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콩, 밀, 양파, 마늘, 사과, 배 이런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콩 드시고 배 빵빵해지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양파 많이 넣은 국 드시고 가스가 차신 적이요? 그게 바로 포드맵 때문입니다. 이 포드맵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장 세균들이 이걸 발효시키면서 수소와 메탄가스를 뿜어냅니다. 동시에 장 속으로 물을 확 끌어들이죠. 그 결과가 뭐냐면요. 배에 가스가 차고 빵빵하게 부풀고 아프고 설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한승기 님이 바로 이런 경우셨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때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소와 과일을 전부 끊어버리니까 포드맵이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발효시킬 재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도 안 생기고 배도 안 부풀고 당연히 편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 생각처럼 고기가 장을 치료한 게 아닙니다. 자극 물질을 입에 넣지 않았으니까 반응이 안 나타난 것 뿐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집 안에만 있으면 콧물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게 알레르기가 나은 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면 또 콧물이 나겠죠. 카니보어 식단이 바로 이겁니다. 회피일 뿐 치료가 아닌 거예요. 실은 이 원리를 이용한 의학적 방법이 이미 있습니다. 저 포드맵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과민성 대장 증상 치료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저도 묽은 변이나 잦은 설사로 오시는 분들께 과일과 야채를 일시적으로 줄이고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을 좀 더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평생 하는 식단이 아닙니다. 보통 2주에서 6주 정도만 발효 음식을 딱 줄였다가 하나씩 다시 먹어보면서 나는 양파가 문제구나. 나는 사과가 안 맞는구나. 이렇게 범인을 찾아내는 진단 도구입니다. 형사가 용의자를 하나씩 조사해서 진범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거죠. 임시로 쓰는 수사 방법이지 영원히 모든 사람을 감옥에 넣어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카니보어 식단은 이 진단 과정을 통째로 건너뛰고 채소 전부를 영원히 감옥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2025년에 나온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저 포드맵 식단을 너무 오래 제한하면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장에 사는 비피더스균이 뭐냐면요. 우리 장을 지켜주는 경비원 같은 세균입니다. 이 경비원이 줄어들면 나쁜 세균이 늘어나고 장 건강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채소를 완전히 끊는 카니보어 식단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장의 경비원을 전부 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승기님께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배가 편하신 건 맞지만 이대로 계속하시면 장내 미생물이 망가질 수 있다. 포드맵이 적은 채소부터 조금씩 다시 드셔보시라고요. 다행히 이분은 제 말씀을 들으시고 브로콜리와 시금치부터 조금씩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배도 여전히 괜찮고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지셨어요. 여기까지 두 가지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단백질이 대장에 부담을 안 준다는 주장, 사실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고기만 먹으면 장이 좋아진다는 경험, 사실은 포드맵 회피 효과일 뿐이라는 것. 다음 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원래 육식동물이다. 이 주장 정말 많이 들으시죠? 사자를 보라, 고기만 먹어도 건강하지 않냐? 인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합니다. 사자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 이빨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입 안에는 자르는 앞니, 약한 송곳니, 그리고 곡식을 갈아주는 넓적한 어금니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순수한 육식동물은 날카로운 이빨뿐이고 초식동물은 평평한 어금니뿐이죠. 우리는 딱 중간입니다. 우리 장의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식동물보다는 짧고 육식동물보다는 깁니다. 우리 몸 자체가 여러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잡식동물인 거죠. 여기서 카니보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사자 봐라. 풀은 하나도 안 먹어도 멀쩡하지 않냐? 인간도 똑같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자는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듭니다. 굴로라는 효소가 사자의 몸 안에서 잘 작동하기 때문에 채소를 안 먹어도 비타민C가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우리 조상이 약 6천만 년 전 진화 과정에서 이 굴로 유전자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타민C를 우리 몸에서 단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합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괴혈병에 걸립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안 아물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카니보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반론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비타민C 필요량이 줄어든다고요. 왜냐하면 포도당과 비타민C가 같은 수송체를 쓰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데 포도당이 없으면 비타민C가 효율적으로 흡수된다는 거죠. 이 이론 자체에 일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타민C를 아예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괴혈병을 막으려면 최소 하루 10mg의 비타민C가 필요한데요. 소고기, 살코기 100g에는 비타민C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돼지간에 좀 있긴 한데 그것도 100g에 25mg 정도입니다. 게다가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익히면 대부분 날아가 버립니다. 2025년 호주 연구팀이 카니보어 식단의 영양소를 분석했는데요. 비타민C뿐 아니라 티아민, 마그네슘, 칼슘, 엽산, 아이오딘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장육과 유제품을 포함해도 여전히 부족한 영양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인간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채소는 독극물이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잠깐. 이건 정말 당황스러운 주장인데요. 어디서부터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채소에 렉틴이나 옥살산 같은 항영양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물질이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채소 전체가 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한 비약입니다. 왜냐하면요. 옥살산은 물에 씻고 불리고 익히고 발효시키면 대부분 크게 줄어듭니다. 렉틴도 제대로 익히면 파괴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날 것으로 대량으로 먹을 때 뿐입니다. 극소수 예외를 가지고 전체를 부정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위험해질 수 있지만 물이 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용량이 독을 만드는 것이지 채소 자체가 독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소와 과일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당뇨 같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근거가 수십 년 동안 쌓여 있습니다. 식물의 방어 물질이 우리 몸에서는 약이 되는 거죠. 식이섬유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2023년에 나온 대규모 분석에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이 약 10%, 심혈관 질환은 13%, 암으로 인한 사망은 9%가 낮았습니다. 이건 수십만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고기만 먹는 식단은 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이 보호 효과를 통째로 포기하는 식단인 거죠. 특히 여러분, 대장암에 관해서 꼭 아셔야 할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대장암을 이미 겪으신 분 1575명을 8년 넘게 추적했습니다. 진단을 받은 뒤에 식이섬유를 하루 5g만 더 드신 분들은 대장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8%, 전체 사망 위험이 14%가 더 낮았다고 합니다. 섬유질을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쪽이 더 오래 사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적색육과 가공육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2025년에 나온 최신 메타 분석을 보시면요. 27건의 연구, 100만 명이 넘는 참가자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소고기 소비가 대장암 위험을 30% 높이고 돼지고기는 1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적색육을 2A군으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가공육을 하루에 50g씩만 더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약 18% 올라갑니다. 그런데 카니보어 식단은 이런 고기를 매일 몇 끼 대량으로 먹는 식단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식들 걱정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가족들이 고생하시잖아요. 우리 손주들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놀아주려면 이런 위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단백질이 대장에 부담을 안 준다고요? 아닙니다.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고기만 먹으면 장이 좋아진다고요? 아닙니다. 포드맵 회피 효과일 뿐입니다. 인간은 육식동물이라고요? 아닙니다. 잡식동물이고 비타민C를 스스로 못 만듭니다. 채소는 독이라고요? 아닙니다. 조리한 채소는 오히려 암과 심혈관 질환을 막아줍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아직 설명 안 드린 것이 있습니다. 카니보어 식단을 계속하면 생기는 숨겨진 위험,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살 조금내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퇴직 간호사셨어요. 평생 병원에서 일하신 분이라 건강에 관심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역시 유튜브에서 카니보어 식단을 알게 되시고 반년 동안 고기만 드셨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체중이 빠지고 피로가 줄고 속도 편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다리에 멍이 쉽게 들었고 근육 경련이 잦아졌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기 시작했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결과가 이랬습니다. 비타민C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고 마그네슘과 칼슘도 부족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내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에 나온 종합 리뷰 논문을 보면 카니보어 식단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가 꽤 많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아이오딘, 식이섬유 이것들이 다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우리 나이대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오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잇몸 출혈, 상처 회복 지연, 피로감이 옵니다. 이런 증상들이 우리 또래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영양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이야기는 좀 더 심각합니다. 카니보어 식단은 포화지방 섭취가 아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것과 같아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 세대에서 가장 무서운 질환이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면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그리고 2025년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연구팀이 카니보어 식단의 영양소를 꼼꼼히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요. 여성용과 남성용 식단을 각각 만들어서 국가 영양 기준과 비교했습니다. 내장육과 유제품을 포함한 식단조차도 티아민,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C가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일부 식단에서는 철분, 엽산, 아이오딘, 칼륨까지 부족했습니다. 고기만 먹으면 영양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데이터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카니보어하고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지 않냐? 그게 다 거짓말이냐? 아닙니다. 그분들이 느끼신 게 거짓은 아닙니다. 다만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카니보어를 시작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설탕을 끊게 됩니다. 밀가루를 끊게 됩니다. 과자, 빵, 라면, 아이스크림 같은 초가공 식품을 전부 끊게 됩니다. 이것들이 사라지면 당연히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건 고기만 먹어서 좋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나쁜 쓰레기 음식을 안 먹어서 좋아진 겁니다. 공이 고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끄는 음식들한테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안 먹으면 좋아지는 건 어떤 식단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식을 해도 좋아지고 우리 전통 한식을 제대로 해도 좋아집니다. 굳이 채소까지 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인천에 사시는 64살 강호진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버스 기사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체중이 12kg 늘으셨어요. 배가 나오고 혈당 수치도 경계선이었습니다. 역시 카니보어를 해보셨습니다. 2달 만에 체중이 8kg 빠졌습니다. 혈당도 내려갔고요.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석 달째부터였습니다. 변비가 심해지시기 시작했고 소변에서 거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받으시니까 요산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신장 기능에 부담이 가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니까 요산이 쌓여서 통풍 위험이 높아지고 신장에도 무리가 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카니보어를 해도 되고 누가 절대 하면 안 되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이 있으신 분이 증상이 심할 때 일시적으로 고기 위주 식단을 하시는 건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2주에서 6주까지만이에요. 그 안에 문제되는 음식을 찾아내시고 다시 다양하게 드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절대로 카니보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 고단백 식사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통풍이 있으신 분, 붉은 고기와 내장육이 요산을 높입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신 분,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넷째,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시죠. 우리 나이 되면 신장이든 관절이든 심장이든 어디 하나 안 약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극단적인 식단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그 강인함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강인함만으로 영양 부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장내 미생물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우리 면역력의 70% 이상을 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말 놀라운 숫자죠. 그런데 카니보어 식단을 하면 이 미생물 생태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26년 크로아티아 연구팀의 후속 연구를 보면요. 카니보어 식단을 장기간 실천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에서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세균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 세균들이 하는 일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비원은 있는데 할 일이 없어서 딴짓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전주에 사시는 60살 김판수님 사례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요. 아내분이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되신 후로 부부가 함께 장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카니보어까지 하신 건 아니지만 고기 위주 식단을 석 달 정도 하셨는데요. 나중에 본인도 내시경을 받으셨더니 작은 용종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면 대장 용종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채소 위주의 균형 식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장 건강을 위해 고기만 먹겠다는 것이 실은 장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역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기를 전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기는 좋은 식품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을 줍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고기만 먹는 것이고 고기를 적당히 먹는 것은 오히려 권장됩니다. 대한영양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육류는 하루에 한 끼 정도 손바닥만 한 크기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소와 통곡물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카니보어 식단의 과학적 근거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2026년 1월에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실린 종합 리뷰를 다시 보겠습니다. 전 세계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엄격한 기준으로 뒤졌는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딱 9편이었습니다. 9편입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지중 해식 식단은 수천 편의 연구가 있습니다. 전통 한식에 관한 연구도 수백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니보어는 9편. 그나마도 대부분이 설문조사 수준이고 무작위 대조시험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 같은 장기적인 결과를 본 연구도 없었습니다. 연구자들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전반적으로 근거의 질은 매우 제한적이다. 표본이 작고 연구 기간이 짧으며 대조군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논문 초록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카니보어를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시죠. 그분들의 경험이 거짓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은 진짜로 좋아지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경험은 과학적 근거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매일 파란색 양말을 신었더니 감기에 안 걸렸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파란색 양말이 감기를 막는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웃기시죠? 하지만 식단에 관해서는 비슷한 논리를 쉽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에서 뭔가를 안전하다고 말하려면 대규모 인원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카니보어 식단은 그 기준을 아직 전혀 충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의 근거, 그러니까 붉은 고기 과다 섭취가 대장암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는 수십 년 동안 수천 편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좋다는 건강법이 나중에 문제가 된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처음에는 버터 대용으로 건강하다고 광고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심장병의 주범이었죠. 우리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새로운 건강법이 나오면 근거가 충분한지 장기적으로 검증된 건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에서 핵심만 뽑아드리겠습니다. 첫째, 골고루 드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독이라고 몰고 다른 하나를 만병통치로 떠받드는 순간 그건 이미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 됩니다. 고기는 좋은 단백질과 철분, 아연, 비타민 B12를 줍니다. 채소와 통곡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C, 파이토케미칼을 줍니다. 어느 쪽도 상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기냐 채소냐가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 전통 식사가 답에 가깝습니다. 밥, 국, 반찬 세네 가지. 여기에 된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 이게 사실 영양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구성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밥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식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달걀이나 생선을 하나 더 얹으시면 됩니다.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이건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먼저 드시지 마시고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넷째, 장 건강이 걱정되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몇 끼 조금씩 드시고요. 된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빠뜨리지 마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장내 유익균이 늘어납니다. 만약 특정 채소를 먹고 배가 불편하시면 그 채소만 피하시면 됩니다. 채소 전체를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양파가 안 맞으면 양파만 줄이시면 되는 거죠. 다섯째, 사람마다 다르게 먹어야 합니다. 만인에게 통하는 완벽한 식단은 없습니다. 과민성 대장이 있으신 분은 생야채를 줄일 필요가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오히려 단백질을 줄이셔야 합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은 붉은 고기를 조심하셔야 하고요. 반대로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지고 계신 분은 양질의 단백질을 더 챙기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 하나의 정답인 식단, 이런 것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약이 없듯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식단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식사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을 정리해드리면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과 오늘 알게 된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대장에 부담이 없다? 아닙니다. 소화 안 된 단백질이 대장에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고기만 먹으면 장이 좋아진다? 완전히 다릅니다. 포드맵 회피 효과일 뿐이고 이건 평생 할 수 있는 식단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식동물이다? 아닙니다. 잡식동물이고 비타민C를 스스로 못 만들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소는 독이다? 조리한 채소는 오히려 암과 심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카니보어 식단의 과학적 근거는 사람 대상 연구가 딱 9편이고 장기 안전성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한 문장입니다. 회피는 치료가 아닙니다. 증상을 피하는 것과 원인을 고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한승기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한승기님은 지금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포드맵이 적은 채소를 매일 조금씩 드시고 계십니다.
양파와 마늘은 아직 소량만 드시고요. 고기도 적당히 드시면서 균형을 맞추고 계세요. 손주들하고 공원에 가서 2시간씩 뛰어노실 수 있을 만큼 건강하십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고기만 먹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골고루 먹는 게 정답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게 넘쳐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답입니다. 다양하게, 골고루, 적당히 우리 어머니들이 차려주셨던 그 밥상이 가장 과학적인 식단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카니보어 식단에 관심 있으신 분께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해치시는 것보다는 미리 정확한 사실을 아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내일도 맛있는 밥 한 끼 든든하게 드시길 바랍니다.